47번 다항함수 fx입니다. f1은 1, 1,1을 지나고 3,2를 지나고 4,7을 지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딱 봤을 때 어쩌야 돼? 그래프를 하나 점을 한번 찍어 봐야 돼요. 1,1, 3,2, 4,7 이렇게 되네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지? 그런데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래프가 어떻게 간지는 정확히 몰라.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아직 모릅니다. 프라임 x가 2인 게 프라임 x가 2인 게 변화율이 2인 게 오케이. 그럼 여기다 점을 찍어봐야 돼. 얘가 1,1 얘가 3,2 얘가 4,7 얘는 기울기가 현재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 얘의 평균 변화율은 지금 한 칸 몇 칸이야? 5칸인가요? 한 칸 5칸 평균 변화율이 5네요. 조금 더 위쪽으로 보내놓을게요. 평균 변화율 5다. 그래서 f'x가 2인 1부터 4까지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이고 현재 2분의 1이고 5가 됐으니까 얘랑 평균 변화율 똑같은 게 2분의 1이 분명히 있겠지. 얘랑 평균 변화율 똑같은 5가 분명히 있겠지. 2분의 1인데 어딘가 있어. 이렇게 가다 보면 5인 데가 분명히 있어. 근데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에서 순간 변화율이 2분의 1에서 5분의 1이 또 변했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걸 프라임 x가 2인 게 존재를 한다 이런 소리야. 엄마 이해되니? f 프라임 a라고 할게요. a가 2분의 1인 게 이 a 값이 1하고 2 사이에 존재를 한다 이 말이고 f 프라임 p가 5인 게 2하고 2가 아니라 3이네요. 3하고 4 사이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프라임 x가 2인 거지. 그러면 요 사이에서 프라임 2인 게 존재를 한다 이 말이야. f 프라임 c가 f 프라임 c가 2인 게 a하고 b 사이에서 존재를 한다 이거지.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엄마 이해됩니까? 됐지? 다음 프라임 x가 5인 x가 1부터 4까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야? 여기가 5니까 1부터 4까지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죠? 됐죠? 5도 있어? 그 다음에 gx는 f-2x에 대하여 g'x가 0인 것이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 물어봤어요. g'x g'x는 어떻게 되냐면 f'(x)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이게 0인 게 f'x가 2분의 1인 게 존재하냐 이런 소리네요. 그냥 존재하네요. 이거 다 사이값 정리 문제네요. 뭐라고? 이건 평균값 정리. 디귿은 평균값 정리고 기억 니은은 사이값 정리고 니은 디귿은 평균값 정리고 니은하고 디귿은 평균값 정리고 기억은 사이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 아니가 사이값 정리. 아니 다르지. 여기는 5라는 것이 여가 5니까 이 중간에 5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고 얘는 2잖아. 2가 없어. 이란 수가 없어서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5야. 이 말이야. 새로운 내가 함수를 하나 그릴 거야. 여기다가 프라임을 그릴 거야. 여기다가 프라임 그래프를 그릴 거야. 프라임 A는
여가 2분의 1이고 프라임 B는 여가 5야. 그러면 그래프가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갔다 이 말이지. 프라임이 얼마를 지나갔다? 2를 지나갔다 이 말이야. 요건 사이값 정리고. 이렇게. 아, 그거 2냐 그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요렇게 보면 몇 칸, 몇 칸, 3칸, 6칸이면 요놈은 그러면 평균값 정리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요렇게 보면 2를 지나니까 사이값 정리고 요렇게 봤을 때는 그건 평균값 정리가 맞아요. 됐습니까? 자, 우리는 그래프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한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분 가능이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 말이 달라져. 미분 가능이면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일단 그래프를 넘길 거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길 거라고. 어떤 식으로 넘길 거냐에 대한 생각만 정립을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평균값 정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P-A분의 FB-FA에 대한 얘를 구하려고만 했지 얘 대신에 F'C를 사용한다가 어려운 말이라고. B-A분의 FB-FA를 그냥 값을 구하는 생각은 되는데 그거 대신에 F'C를 쓰겠다라는 생각이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어려운 거야. 근데 평균값 정리가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기억을 해요.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랑 세트. 평균값 정리로. 그 사이에서 여기서 요 말이 똑같다 이 말이지. 똑같다 이 말이고 대신 뭐 A가 작다고 보면 C는 요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요 사이에서 프라임 C가 존재를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348번은 미분 가능 함수 fx에 대해서 x가 무한 들어가면 프라임 x는 이래요. 프라임을 읽을 때 뭐라 읽으면 제일 편하라고? 변화율로 읽으면 편하다고. 내가 해석할 때는 기울기로 해석하면 돼요. 이거는 나의 생각이지 그냥 이런 식의 생각이지 그렇다는 아니야. 그러지? 다시 말해서 x가 무한 들어가면 변화율이 2가 된대요. 계속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계속 끝까지 가다 보면 변화율이 계속 2가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마치 오른쪽 끝에서는 아주 무한대 쪽에서는 2로 변하고 있다고. 기울기가 2로 변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x가 무한 들어가니까 무한대 플러스 3이고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3이야. 이 칸수는 6칸이야. 근데 어디 쪽에서? 무한대 쪽에서야. 그럼 요놈을 몇으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6칸 딱 맞았다는 평균 변화율이 요게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논리라고. 알겠나요? 그런다는 말은 여기서 구하자는 값은 12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논리인지 알겠니? 얘를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 요놈이 얘를 뭐라 쓸 거라고? c라고 쓰겠다 이 말이야. 대신 c는 어디에 있다고?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3 사이에 있겠다 이 말이고 얘를 어디로 보낼 거야? 얘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다 보면 c도 어디로 간다? c도 무한대로 가겠다 요런 논리라고. 이해되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놈이 뭐가 된다? 2가 되겠다 이 말이죠. 주어진 식은 얼마가 된다? 요놈이니까 12가 되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요 논리야?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평균값 정리를 사실 모르더라도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말이구나라고 판단만 하면 풀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야. 35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3의 최대값도 구해보고 최소값도 구해보시오 이 말이야. fx는 0부터 3까지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야. 근데 t가 0부터 3까지 t에 대해서 변화율이 4보다 작아요. 절대값이 변화율이 4보다 작다는 것은 변화율이 얼마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 말이야. 등호는 이렇게 있고 최대 마이너스 4, 최소 마이너스 4, 최대 4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대신 F0은 1이라고. 나는 어디서부터 움직일 거야? 0부터 3까지 움직일 거야.
0부터 3까지 움직일 건데 얼마에 시작해서 1에서 시작했어. 그럼 최대 4로 변한 게 최대고 최소 이렇게 변한다 이거지. 뭔지 알겠니?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죠. 얘가 기울기 얼마야? 4니까 얘가 마이너스 12, 얘가 플러스 12. 좀 수상하다. 뭐가 고박이네요. 예? 마이너스 11? 요런 내용이라고 지금. 의미 자체가. 알겠어요? 얘를 어떻게? 식으로 적겠다 이 말이에요. 식으로. 어떻게? (3 마이너스 0) f3 마이너스 f0을 얘 대신에 f'C를 적을 수 있고 f'C라는 것은 C는 0부터 3 사이의 수고 얘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가겠다 이 말이야. 되니? 그래서 f3이라는 애는 3 곱하고 f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2만큼 갖고 f0을 기준으로 12만큼 위로 갔다. 이 말을 식으로 적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위에 거는 안 풀었죠.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게 된다 이거지. 요거 하나 안 했네. 자, 최고참 계수와 양수인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걸 구하시오. 다항함수, 양수. 첫 번째 f5제곱 무한대 다항함수 3차네 f3차. f3차고 여기에 프라임 하면 3차니까 3이 추가됐으니까 얼마가 있어? 4가 있어야 되니까 2네. 2x 세제곱이네. 됐나요? 두 번째 식에서 x에다 2를 넣었어. x에다 2를 넣었어. 오케이. 나 조건은 좀 중요합니다. 나 보세요. 나. 나식 꽤 중요한 식이야. 조금은 달라요. 조금 달라. 나식은 여기다가 뭘 넣을 거야? 2를 넣을 거야. 2를 넣을 거야. 그러겠지? 그래서 결과가 1이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x-1이면 의미가 있어요. 식이 의미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요놈의 x가 뭘로 갔다? 0으로 갔다가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러겠지? 시연할 수도 있겠네. 형태상. 자, x로 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잘 봐. 자, 현재 3차식입니다. 현재 3차식이야. 이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기랑 달라. 여기랑 달라. 이 문제부터 풀어놓고 갈게요. 그러면 x가 1로 갔습니다. 0으로 갔으니까 분자 f1도 0이어야 되겠지. 그러겠지. f1이 0이야. f1이 0. 뭐 그 다음에 이 1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되겠지. f1이 0이니까 fx는 지금 이렇게 작성되겠네. x-1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작성될 거고 얘를 미분해서 x-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산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좀 더 가볼까? 요게 f'x고 지금 주어진 식은 x가 1로 갈 때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이고 요놈 식이 지금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플러스 x 마이너스 1 4x 플러스 a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뭐 했어? 여기다가 뭘 넣을 거야? x-1을 안 넣네. 여기다가 x-1을 넣을 거야. 이러겠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뭘 넣을 거야? 1을 넣을 거야. 1을 넣으면 얘가 사라지고 1 넣고 근데 식이 부족하네 그러면?
요거 때문에 해석을 할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질문이 얘니까 얘가 해결해 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1을 넣게 되면 남는 것은 1 넣었어. a 더하기 b분의 2야. 1 넣었어. a의 마이너스 a인가요? 아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가요? 1 넣었어. 1 넣었어. 1 넣었어. b 마이너스 a. 요게 지금 1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2. 우리는 막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어디서 마무리가 해줄 수 있냐? 뭐야? a는 지금 마이너스 1이네요. b는 모르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질문이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a가 마이너스 1. F0은 마이너스 b. F0은 마이너스 b. F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은 얼마 이게? 2분의 1이면 이놈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없어지나요? 없어진가요? 뭐만 남어? b만 남는다. 그래서 이놈이 지금 2가 나오네요. b하고는 상관없이 결과가 나온다 이거지. 했습니까? 그렇게 풀 거고. 자, 요거 대신에 내 생각 중에 하나는 요 식을 의미를 좀 만들려고 했나 싶기도 하고. 요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분모 분자 바뀔 수도 있어요. 위에가 몇 차야? 몰라. 일단 이 문제는 그냥 상관없는 식이야. f가 차수가 n차야. 프라임 몇 차야? n-1차지. 그러겠지. n-1차인데 프라임 했기 때문에 앞에 개수가 약간 바뀐 것은 사실이지. 차수는 똑같지. 그러겠지. 거기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0을 집어넣었으니까 x 있는 놈은 싹 사라질 거고 남는 놈은 뭐만 남아? 상수항만 남겠지. 그러지. 만약에 상수항이 없으면 x 약분하고 할 건데, 자, 적어도 봐봐. 여기가 x가 들었지. 여기가 x가 들었잖아. 영인자가 있잖아. 그럼 상수항은 없어. 그럼 뭐만 남아? 여기에 있는 상수항은 누구야 그러면? 1차항이지. 1차 개수. 그러면 1차 개수분의 1차 개수가 되겠네.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얘를 갖고 식을 적어볼게요. 자, fx를 나는 3차로 놓고 가겠습니다. 질문은 3차가 아니야. 몇 차인지를 알아내는 게 질문이야 원래. 알겠나요? 나는 3차로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일어났어. 그러면 식을 이렇게 작성하면 얘를 미분한 놈을 적어놓고 그러면 x3ax 제곱 2bx 플러스 c 그러지. 자냐 또 이제 요건 어떻게 돼? d는 0이 돼야 되겠지. d는 무조건 0이 되면서 지금 요렇게 남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냐? 맞지? 근데 x가 없어지면서 지금 x라는 인수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이 d가 0이 된 거야. 그 다음에 x가 사라지고 나서 뭐 할 거야? 0을 집어넣을 거야.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1이 나오잖아.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뭘 알려준 거야? 뭘 알려준 거지? d가 0이란 것밖에 안 알려줬어. c하고 상관없이 1이 나온 거잖아. 앞에 부분하고 상관없이 다 1이 나온 거잖아 지금. 이해되니? 됐어요? 만약에 c가 0이 되면
여기서 알아낸 사실은 뭐냐면 D가 0이라는 사실밖에 못 알아냈습니다. 만약에 C가 또 0이 된다 하면 C가 0이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2분의 1이 되는 상황은 C가 0이라는 걸 알려준 거라고. 되니? 만약에 B도 0이 된다면 얘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겠네. 다시 말해서 요 식에 대한 극한의 결과는 요 놈에 대한 뒤쪽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꽤 많이 나온 식입니다. 얘가 3분의 1이면 어떻게 되지? 3분의 1이면 요걸 말을 해주려는 거야. 이게 뒤쪽 부분 D는 0, C는 0, B는 0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라고 해. 뭔만 이해되니? D는 0, C는 0, B는 0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라고. 앞쪽은 나머지 조건이 분명 붙어 있어야겠지. 됐나요? 얘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식이 여기 뒤집힐 수도 있는데 느낌상은 뒤집힌 것보다는 이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물론 분자가 0이 됐는데 결과가 0이 안 됐으면 인수가 있다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얘를 알파로 적으면 x-알파가 되겠네요. fx f 프라임 x가 나는 3분의 1을 써줬어요. 꽤 많이 나오는 식 중에 하나야. x가 알파로 갔어. 분모가 0이 됐어. 그럼 f 알파가 0이 됐어. 거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3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fx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소리냐면 x-알파로 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됐어요? 위에 부분 생략하고 3차부터 적을게요. a x-알파의 세제곱 b x-알파의 제곱 c x-알파 플러스 t라고 적으면 프라임 x는 3ax-알파의 제곱 2bx-알파 첫 번째 조건에서 d는 0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식에다 그대로 저식에다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x-알파에 3x-알파의 세제곱 뭐하고 있어? 3이 아니라 a 이거고 제곱 분자고 플러스 bx-알파 플러스 c x-알파에 요놈이 3ax-알파의 제곱 2bx-알파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됐니? 얘를 제거하고 나서 x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남아서 결론이 1이 나와야 돼. 1이 아니야. 결론적으로 c는 0이야. c가 0이니까 x-알파 제거하고 계산했더니 2분의 1이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왔어. b도 0이야.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이 정도의 느낌이야. B까지가 0이 됐으니까 0, 0, 0.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 상황은 fx는 x-알파의 세제곱 qx라는 식의 결과가 나온 거네요. 어떤 내용이 이해됩니까 지금? 자, 일단은 요거를 특징이 나오는 건데 이 3인의 조수 바뀔 수도 있어. 4로 바뀔 수도 있고 5로 바뀔 수도 있어. 우리 수준에서는 3, 4 정도가 뭐 적당하겠지만 알겠나요? 이러한 식의 폼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뭘가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냐면 지금 공부로서는 요 식을 보는 순간 나는 식을 이렇게 작성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야 너희들이 해보고 이런 생각하고 아 식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편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되니? 얘를 일반형으로 그냥 쭉 풀어서 정리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여기다 알파를 넣어서 0이 돼야 돼. 그러면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0이야. 그래서 인수 하나를 뽑은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3차가 돼. 그리고 다시 적었더니 답이 안 나와. 그럼 또 얘가 또 알파랑 인수를 또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된다면 넣고 인수 갖고 넣고 인수 갖고 이렇게 쓴다고. 근데 아예 처음에 쓸 때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면 x-알파 인수가 쭉쭉쭉 계속 보이게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 식은 그래서 꽤 많이 나오는 식이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틀이 있습니다. fx, f'x, x-알파 이런 폼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결과의 수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몇 번이야? 400인가요? 405번, 6번.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이라는 것은 극대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돼. 하나, 둘, 세 개의 실근이 있어야 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없도록 이 말이야. 이해되니? 서로 다른 실근이 없도록 이 말이야.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거네. 얘를 미분해 볼게요. 질문하는 친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내가 아직은 모르니까. 왜냐면 이 형태가 쉽게 나오면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어렵게 나오면 인수분해가 안 될 것이야. 이게 난이도 위치상 느낌상은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야. 난이도 위치상이야. 이 문제가 보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얘를 미분을 했어. 그럼 요 놈이 뭐가 되는 놈이 얘가 0이 되는 놈이 새로 다른 3개가 안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약간 달라. 사실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인데 얘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같지 않도록 안 된다 이 말이고 요놈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라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근데 감사하게도 인수분해가 하나라도 된다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겠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인수분해가 되면 조금 쉬운 문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내용은 틀은 똑같아. 그러지? 왜? 2분에서 3차식이 나왔는데 얘가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풀 수 있어요. 수투에서. 어떻게 풀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라고. 이제 수투 쪽이니까 미분 활용이니까. 알겠나요? 이 되시죠? 그래프 그려지든 안 그려지든 그래프가 그려지든 안 그려지든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인수분해 되면 좀 더 쉽게 풀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그래프를 풀 거라고. 알겠어요? 인수분해가 느낌상 될 것 같아. 1 넣으면 될 것 같아.
되잖아 지금. 됐잖아. 일렀으니까 됐으니까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지. 이건 고일 문제야. 고일 문제야. 근데 이런 문제가 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안 되면 어떻게 풀 거라고? 얘를 미분해서 그래프로 풀 거라고. 현재 이 A가 약간 불편한 느낌은 좀 있어. 그래서 A를 끄집어내서 풀 건지 따로 풀 건지, 다시 말해서 요 놈을 gx라 놨을 때 gx라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과의 관계를 볼 것인지, 아니면 요 놈을 요렇게 바꿔서 풀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왼쪽 그래프 확실하잖아. 오른쪽 그래프도 어느 정도는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보면 아 이런 의미구나는 판단할 수는 있어. 그런데 1차적으로는 얘가 2차식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다는 것은 사실 이런 풀이보다는 요게 더 편하다는 거야. 그냥 알겠나요? 1차까지는 나는 인정. 1차까지는 인정. 1차는 그래프가 잘 보이니까 2차가 잘 안 보여. 알았어? 근데 다음에 이 방법을 통해서 풀기도 합니다. 왜? 그때는 요것도 쉽고 요것도 쉬워야 돼. 이게 쉬워야 돼, 이게. 근데 이걸 그리려면 또 미분해야 되잖아. 1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야. 인수분해가 되긴 하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됐어요? 그리고 요 그래프는 0하고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넣기가 싫네. 좀 귀찮네. 그래서 마이너스 하니까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라고. 그래서 얘는 0하고 1.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른 서로 다른 세근을 같냐 안 같냐는 거니까 그림이 조금 어렵다고. 음수는 무조건 만나게 된대. 그러면 양수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네요. 좀 더 어렵다고. 알겠나요? 여튼간에 목적은 그거다고. 서로 다른 얘가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세실근이 같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얘가 인수분해 되면 좀 더 쉽고 안 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다.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프를 갖고 한번 풀어볼까요? 뭐 안 될 수도 있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어. 왜?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무리하게 풀다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미분합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x 플러스 a 플러스 1. 얘가 우리의 필요한 거 뭐야? 인수분해가 돼야 되잖아 이제. 왜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버리네. 이런 낭패네 낭패. 이렇게는 못 풀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만약에 이 그래프를 못 끝나면 아까 했던 A하고 쪼개야 됩니다. 쪼개야 돼. 쪼개서 가야 돼. 순서대로 설명해 줬습니다. 얘가 지금 목적 자체가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 같느냐 안 같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요놈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는 건데, 인수분해가 하나 돼버리면 우리 2차식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뭐 그래 공식 써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대신 서로 다른 일이라 했으니까 중분에 대한 것을 빼줘야 된다 이거지. 이게 고일 문제야.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게끔 해줄 거라고. 됐니? 근데 그래프가 안 그려지면 어쩔 수 없이 얘는 그래프를 쪼개서 해야 된다.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그러면. 다음 6번.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프라임 x는 두 실근을 다음 조건을 갖습니다. 3차 함수 프라임 x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가 지금 뭔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간격이 10이래요. 얘가 10이야. 그러면 요놈의 3차 함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디야?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26이야. 거리가 26이야. 요 간격은 10이고 요 거리는 얼마라고? 26이야. 본 적이
있는 수네. 본 적 있는 수야 없는 수야? 있는 수야? 잘 못 봤을 건데. 얘를 자르면 요 간격이 5야. 이 간격이 얼마야? 13이야. 그러면 요가 5고 요가 13인가 그림은 안 맞지만 5, 12, 13이야. 그러지? 그러면 극대 극소의 간격은 4AK 세제곱인데 요놈이 24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극대 극소의 차이 그냥 이거 간격이네. 그냥 질문 이거네. 그래프 뒤집혀도 관계는 없겠네요. 뭔 얘기하는지는 알겠니? 다음 13번. 두 다항함수 fg가 있는데 0보다 큰 거는 f를 그리고 0보다 작은 거는 g를 그릴 거야. 다음 함수 h가 그렇게 생겼어. h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연결은 돼 있어야 되니까 f0, g0이 다항함수니까 같아야 되고 프라임이 같다면 혹시 같다면 h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 맞나요? 다항함수니까요. 자, 우리가 아는 함수야.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 함수란 소리야. 프라임 0이 같으면 0에서 미분 가능하다. 참이 되겠죠? h는 0에서 연결됐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프라임하고 프라임 0이 음수이면 연결은 됐는데 프라임하고 프라임이 음수래요. 내려오다 올라가든 내려가든지 이렇게 해라 이 말이겠지. hx는 0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거는 극값이라는 것은 주변보다 내가 높냐 주변보다 낮냐 이런 뜻을 갖고 있어. 미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참이 되겠죠. 아시겠죠? 다음 14번. 현재가 f'x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f'x를 볼 때는 우리는 뭐만 볼 거야? 첫 번째 양수 음수만 봅니다. 첫 번째 뭐만 본다고? 양수 음수만 본다고. 그걸 볼 수 있었으면 변곡점까지 생각을 하자는 거고 수투는 변곡점을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겠나요? 이해됩니까? 수투는 변곡점까지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된다고? 증가 감소만 보면 되니까 어디까지 볼 거야? 여기까지는 음수야. 감소. 그래프가 여기까지는 감소. 자, 4차 함수 fx의 도함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g'x는 g에 대한 얘기야? fg 두 개 다 얘기해야 되는 소리네. 두 개 다. f'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지금 f' 절대값 x야. 됐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무슨 함수에? 우함수네. 얘는 무슨 함수? 우함수에. 그러면 이게 g가 우함수에? 우함수면 원함수는 뭐가 돼? 기함수가 되겠지. 그러겠지. 그럼 우리는 절반만 그래도 관계는 없겠네요. f는 그대로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는 감소, 여기서는 감소, 이렇게 감소, 여기서부터 그렇게 감소.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증가 이런 식의 그래프네요. 요게 지금 무슨 그래프야? 요렇게 생긴 게 지금 F 그래프야. F 그래프? 변곡점이니까 감소한 게 아니야.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왔단 소리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것만 바뀌었단 소리야. 이 위치에서. 그러면 여튼간 F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거고 G 그래프는 지금 뭐 이런 식, 기함수라 했지. 기함수가 됐으니까 이런 식이 되겠네요. F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 G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야. 됐죠? F는 극대값을 갖는다 안 갖습니다. G는 극대값 극소값 하나씩 갖는다 맞는 말이고요. G는 X축과 세점에서 만난다. X축이 없는데 X축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나 안 나와요? 안 나왔습니다. G 그래프는 X축과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Y축 대칭. 프라임이 Y축 대칭. 얘는 우함수 기함수. 자, 미분은 우기가 있습니다. 미분은 우기가 있어요. 자,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돼.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돼. 근데 이 문제는 뭐야?
적분이야, 적분. 적분이야. 적분 조심하세요. 적분은 간단한 예시를 들어줄게요. 적분 간단한 예시. 자, 프라임이야. x야. x 기지 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fx는 뭐가 됩니까? 2분의 x제곱 플러스 c야. 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 f 프라임이 뭐야? 우야. x제곱이야. 얘는 뭐가 될 거라는 생각했어? 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fx는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c야. 기가 안 됩니다. 기가 안 돼. 이 우기가 깨지는 놈이 딱 이 한 놈이야. 미분은 다 돼. 미분은 우기 기우가 돼. 적분은 기우는 되는 우기는 안 된다. 요건 생각하세요. 됐어요? 얘 적분 상수가 발생하면서 얘는 뭐가 발생하냐면 얘가 위아래로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근데 우함수는 위아래가 평행 이동하더라도 우함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13, 14번 36번 스텝 3는 너무 쉬워서 질문 안 한 건가? 스텝 3는 너무 쉬워서 질문 안 한 거지? 2보다 하나 했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요. fx는 2차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하여 gx는 2차 함수하고 x는 a하랑 곱해가지고 3차 형태가 됐습니다. 절대값을 씌웠어요. 절대값 씌웠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쪽에 꺾어서 올라가겠지. 그런데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데요. a는 3보다 작은데 3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그러면 a에서는 미분 가능해 돼야겠지. a에서는 가능이지. 가능이니까 fx는 뭐가 되는 거야? fx는 a에서는 가능하려면 중근을 가져야 되는 되고 중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3에서는 미분 불가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최고차항 계수 이런 거는 fx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최고차항 1이고 지금 a값이 안 나왔네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그래프냐면 a가 3보다 작으니까 a3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AA3 그래프가 AA3 이렇게 생겼는데 이놈이 뒤집어진 그래프야. 맞냐? 이렇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놈이 극대값이 30이야. 그래프가 꺾인 겁니다. 근데 요 간격은 똑같을 거 아니야. 30이니까 32 간격이 갖고 있겠지. 현재 여기가 A고 여기가 3이야. 됐니? 요 간격은 얼마라고? 4A K 세제곱 요게 30이라고. A는 1 K는 얼마다? 2가 되겠죠.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그러면 K가 2가 됐다는 말은 K가 의미하는 말이 뭐야? 여가 극대 극소고 변곡점이고 요 간격이 2란 소리야. 요 간격이 2야. 요 간격이 2야. 됐니? 결론적으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게 되니? 어느 얘기 하는지 알겠어? 기본이다. 기본 3차 함수식 다음 50번 4점 04040444 내부 S 3차식 04044040 너무 크게 그렸다. 안 그려진다. 자, 너무 크게 그리냐면 자, 이 그래프는 자, 이 식 보면 식을 보는 순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식에 대한 얘기는 좀 덜 했는데 식이 보통은 3, 2, 1, 0으로 봤을 때 상수항이 없다 그러면 원점을 전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지. 그렇지? 1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창이 없는 경우. 1창이 없는 게 접선 그래프야. 1창이 없는 게 뭐라고? 접선 그래프. 2창이 없는 게 있어요.
이차항이 없는 게 변곡점 그래프야. 기함수 그래프야. 이해되니? 상수항은 무시. 평행 이동하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 식은 8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야? 00A야. 00A. 00A 느낌 아니? 00A. 00 접하고 A를 지난다. 알겠나요? 근데 1차항이 없어. 2차항이 없어. 마이너스를 쓰겠습니다. AX 플러스 B 이랬다고. 됐어? 상관없어. 이렇게 기함수 형태라고. 기함수 형태 0 뿔마 루트 3. A가 루트 A. A가 양수이면 0 한 근만 갖고요. 그리고 얘를 B만큼 올렸어.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B만큼 올렸다. 이 점이 0, B가 되는 이러한 그래프라고. 이게 너희들이 3차 함수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B라고 쓰면 돼요. X축은 어딘가에 있겠지. 됐니? 이 점이 Y축 위에 있다. 그래서 기함수 형태인데 기함수 형태야. 변곡점은 점대칭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원점에서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그림들은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으니까 쉽게 그릴 거고, 이게 아닌 이상은 그냥 일반적으로 미분해서 찾아갖고 풀어야 된다 이거지.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알겠어요? 근데 물론 특징에 따라서 잘 보이는 것도 있어. 인수분해가 잘 보이는 애들도 있잖아. 인수분해가 잘 보이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있잖아.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 이런 게 잘 보이잖아.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게. 예? 미분하면 불편한 수가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것은 뭘로 쓸 거야? 3, 3, 0으로 풀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애들은 있다고. 보이는 애들은 상수항은 평행 이동이라 생각하고 요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돼. 요 같은 경우는 00A. 근데 얼마다? 8이 접선이다. 다시 말해서 8이 접선이고, 얘가 어디서 만난다? 00A, A 양수, 00A 어딘지 몰라.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가 S를 지나고 S를 지나는 구간에서는 항상 감소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프가 감소를 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감소할 수가 있겠고,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감소할 수도 있겠네. 뭔 말이야? 지금 3차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거 내려오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겠지? 뭐가 중요한 거야? 이 위치가 중요하겠네. 이 위치가 중요하겠지. 이해됩니까? 이 위치가 오른쪽으로 빠져 있으면 이 부분을 지나야 되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요 지점에서 요것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되고 상관없지. 만약에 이 부분이 여기보다 더 이쪽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날 수도 있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있으면 요 지점이 음수이면 되겠다 이거지. 뭔 말 이해됩니까? 근데 요 지점은 얼마야? 여가 0이고 여가 A잖아. 그럼 요 지점은 얼마야? 1의 1이죠. 3분의 2네. 뭔 소리인지 한줄 알겠뇨?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가 지금 00A라고.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3분의 2A라고. 이 위치가 오른쪽으로 빠져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약간 다르다고. 4를 기준으로 3분의 2A가 4보다 크다, 6보다 크다라고 보면, 이 위치가 오른쪽에 빠져 있다면 그림이 여기를 지나야 된다 이거야. 지난다고 무조건 내려가는 부분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다시 말해서 얼마인 지점? 요 지점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F4를 넣었더니 4, 4, 64, 72, 16 마이너스 16A 64, 72가 얼마보다? 4보다는 작다, 등호. 내부라겠네, 내부.
내부라고 했으니까 작다가 맞는 말이네요. 두 번째는 만약에 3분의 2a가 4보다 작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이쪽에 있을 때는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올라가겠지? 올라가다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지? 이 부분은 상관없는데 그래서 F4가 뭐 똑같네. 16A 플러스 7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같으면 돼, 안 돼? 내부 아니니까 상관없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A가 지금 16A 여가 68 크다. 맞나요? 얼마지? 4 28 44 41 47 4분의 17보다 크다 이거네. A는 4분의 17보다 4분의 17보다 큰데 6보다 커야 되니까 6보다 크다가 되겠네. 그러지. 여기서는 A가 16분의 72 89 72 82 89 2분의 9보다 큰데 6보다 작아야 돼. 6보다 작고 2분의 9보다 크다. 얘는 6보다 크다. 결론적으로 뭐만 나온다? A는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만 나오겠네요. 중간에 선생님이 요 분류하기 전에 해석을 했잖아요. 요 위치가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 종류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쪽 부분 풀어가지고 주중에 숙제하는 사람 주중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선생님 말했어. 2시부터 선생님 8시까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얘기했어. 숙제하는 사람 양심적으로 나와서 공부에 지금 딸리는 친구들 수투 딸려. 숙제는 얘기했습니다. 이 다음 단원 다음 주에 마찬가지로 여기 5단원부터 질문 받고 넘어갈게요. 미분 활용 부정적분입니다. 오케이.